일관이 교회 장로님들 어른들이 이제 예배가 끝나고 점심을 다 같이 하고 도산서에 거기서 걸어서 아마 한 40분 걸어가셨을 거예요. 그때 산장까지 가시는 겁니다. 근데 동네 밖에까지 나갈 때까지 이제 동네 어른들이 쭉 따라 나가는데 나도 아주 이상하게 도산서에 이제 가시면 다시 못 볼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뭔가 좀 더 나한테 무슨 교훈을 주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른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하는데 동네 밖으로 나가시다가 조금 긴 밑에 있는 다 초가집인데 기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도산님께서 기와집을 서서 이렇게 보시더니 옆에 있는 장로님 목사님 보고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저만큼 잘 살려고 하게 되면 몇 평이나 농사를 짓느냐고 말이죠. 소가 있나 없나 어떻게 살아 다 물어봐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구하니 온 우리나라의 모든 농민이 저만큼만 살았으면 참 좋겠다 말이죠. 저만큼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해 전에 충청도 지방 쭉 달려보니까 다 잘 살아요. 이제 다 잘 살아요. 그래서 공원에 와서 도선생 무덤 앞에 가서 보고 드렸습니다. 선생님 안심하십시오. 그때 그 가난한 농민들이 잘 살기를 이렇게 원하시더니 지금 다 잘 삽니다. 다 잘 사니까 편안히 쉬시라고 하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변화를 제가 이제 느끼면서 살았으니까 올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는 다 똑같이 돼가지고 났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걸로 끝납니다. 근데 이 육체 속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건 정말 한이 없습니다. 그 미켈란젤로 같은 예술가가 될 수도 있고요. 훌륭한 철학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정치가가 될 수도 있고요. 다 따랐습니다. 제가 바로 어제서 강연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건 내 개인적인 얘기인데 정치가 가운데 크리스찬 정치가 하고 크리스찬 아닌 정치가 하고는 다르다고 말이죠. 크리스찬 아닌 정치가는 교회는 다닌다고. 그래도 정치가 못 되는 사람이 있다고. 이건 대단히 좀 미안하지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인데 내가 뭐라고 하니 미국의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다 뭐라고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미국은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퇴락했다 그럽니다. 왜요? 트럼프 대통령의 옆으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크리스찬다운 점이 없다고. 근데 작년에 교회 다닙니다.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을 제일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구 하니 보수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아주 열성적이고 박수치고 이제 그 흑인 교회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를 이해하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아메리카가 정신적으로 더 못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럼 그 말이 맞는가 말이죠. 그 말이 맞는가. 우리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세계적으로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뭐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그래 그런 부흥회를 세계적으로 많이 했는데 그 목사님이 세상 떠났습니다. 그 아드님이 아버지가 하던 부흥회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나라 다니면서 이제 부흥회를 하고 그런데 캐나다에 갔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그 부흥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캐나다의 목사님들이 반대했습니다. 당신 여기 올 자격이 없다고.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트럼프 대통령 선거했다고. 그런 대통령을 선거하는 당신이 어떻게 기독교를 얘기하러 오느냐고 말이죠. 못한다고. 그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제일 조용한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아주 참 조용. 거기 가서 또 그걸 부흥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부흥을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뭐라는 거니 오지 말라고 말이죠. 당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누가 봐서 그렇지 않냐고 말이죠.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정말 기독교 정신을 가지하는 겁니다. 근데 그와 반대입니다. 반대인데 독일의 멜케 여자 수상이 있죠. 그 사람 오래 했습니다. 수상을 참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치원 어린애들, 초등학교 어린애들은 수상은 여자가 하는 거지 남자는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멜케 수상되고서 20년 가까이 하고 나니까요. 다 수상한 여자가 하는 거지 남자는 못하는 걸로 알 정도로 했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요. 그 멜케 수상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동독 계실 때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유럽을 이제 정신적으로 이끌어가고 그랬는데요. 그래 나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50년 전에 멜켈 수상 같은 크리스찬 대통령 수상들이 10명만 있었으면 핵무기 안 만들었을 겁니다. 그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건 신체는 다 꽃 같은데 성장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그 첫째 과정은 무관이 내가 신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 돈 많이 벌면 그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무슨 감투를 쓰게 되면 그것을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무슨 권력을 가지게 되면 모든 걸 다 바쳐도 됐다고 권력주의자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민구안이 똑같은 신체를 가지고 살지만은 정신적 가치는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대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밖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나를 보여내진 않습니다. 그런데 조용하지만은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조용히 해서 다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끌어가고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서 글이 나갔는데 읽은 사람들 그 반의 민구안이 지금 우리나라가 대단히 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건 민구안이 정신적인 지도력이 없으니까 말이죠. 조선 왕조 때하고 똑같은 정치하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 때 나라가 왜 불행해졌는가? 흑백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백이라고 하는 건 백도 없고 흑도 없습니다. 이 물리학자들 그건 생각으로만 있지 완전한 백도 없고 흑도 없고요. 있는 건 중간밖에 없습니다. 해석밖에 없습니다. 밝은 해석이 있고 어두운 해석인데 밝음이 다 없어지면 흑이 되고 어둠이 다 없어지면 백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은 그 가운데 있는 해석 속에 사는 겁니다. 비교적 선한 사람, 비교적 악한 사람, 비교적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뭐, 다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해도 다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정치가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내가 대통령만 되면 국민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협회장이 되게 되면 나는 너희들 위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흑백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중간이 없어지니까요. 밤낮 싸웁니다. 밤낮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일 안 싸우는 나라가 어떤 거 아니? 영국입니다. 영국은 경험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흑백 논리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하는 건 민구 안에 세상 사람들 같이 흑백 논리 가지고 살지 말아라. 다 우리 부족한 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는데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대접을 받고 저 원하는 사람은 남 먼저 대접해라. 살아보면요 그런 진리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대학 다닐 때 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술관 식당에서 이제 음식을 좀 날라보고 이제 웨이터 노릇을 쭉 하는데요. 인격을 갖춘 사람들, 그 미술관에 오는 좋은 화가들은 아르바이트하고 내가 가서 뭐 커피도 갖다 드리고 음식도 갖다 드리면 꼭 고맙다 그래. 바쁜데 수고했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존중하게 되거든요. 교양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은 야야 빨리 같이 와 말이죠. 일로 같이 와 말이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간에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대접받는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정치가들이 다 그걸 모릅니다. 남 욕하면 내가 대접받는 줄 알고요. 남 짓밟으면 내가 올라가는 줄 아는데 자기가 밟히게 되고 제가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흑백 논리가 그 뒤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안에 원수는 갚아야 한다. 은혜도 갚아야 한다 그겁니다. 원수 갚느라고 다 잡아 죽이고요. 은혜 갚느라고 끼리끼리 살고요. 그 나라가 망하는 거죠. 나라가 망했죠.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해 지금도 고치지를 못해서 말이죠. 지금 여당, 야당 정치하는 거 보면 전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 아니 이대로 가면 100년이 가도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나라가 못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모두가 자기 자리 지키자. 교수는 교수다운 교수가 되고 법관은 믿어주는 법관이 되고 또 예술가는 예술가답게 살고 교육자는 교육자답게 살아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투표를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앞선 사람이 정치하게 돼야겠는데 지금 그걸 못합니다. 거꾸로 되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신체를 위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조금 올라간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더불어 삽니다. 함께 삽니다. 더 올라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베풀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가치가 높은 사람은 베풀면서 살고요. 정신적 가치를 갖춘 사람은 함께 살고요. 정신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체로 태어날 때 다 꼭 같습니다. 오히려 운동선수가 더 근사해 보이고요. 또 우리 여성들은 아름다운 여성이 더 인기가 있고 그런데요. 마음이 아름다워야죠. 인격이 아름다운 사람이 마지막 가서는 존경을 받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욕망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자꾸 끌어올리자. 그렇게 살아가자. 그런데 거기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는가 그것만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 것이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될 거고요. 이거 이제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인간 심리학자가 남겨놓은 얘기인데 아주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있을 때 제 강연도 듣고 좀 이렇게 저를 잘 아는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혼자 많이 고민하다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불안증 병이 있습니다. 그때 노이로제라고 그랬습니다. 노이로제 병원에 가셔서 학교 교편 생활을 찾기도 좀 어렵고 그런데 치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병원비가 없고 그런데 좀 고민이라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저 다른 건 다 모르지만은 가난하기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은 없어야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좋아진다고 하는 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누구하니 문맹자가 없는 사회 만드는 거예요.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다 해주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고 싶은 사람은 직장을 가지고 해주는 것이 이 정치입니다.
알아갔다는 사람 오지만 일할 사람에게 칭찬이요. 세 번째가 민구하니 가난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국가가 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항상 이제 금제 때문에 지금 의료 문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선생이 자기 병을 잘 알면서도 그걸 치료를 못 받으니까 이제 나한테 와서 걱정한 겁니다. 그 내가 우리 세브란스의 부학자이자 연세대학교 부총장인 세브란스의 병원장을 겸하고 있는 이병희 박사님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내가 아는 아주 좋은 선생이 한 사람이 있는데 노이로제가 심해서 환자가 됐다고. 근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고. 그런 사람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병희 부총장이 생각해보더니 우리 세브란스는 병원이 국립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 치료가 어렵다고. 그런데 그때 그 왕십리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나라에서 만든 정신병원인데 거기는 무료로 한다고 말이죠. 근데 그 원장이 병원장 치료 원장이 내 제자기 때문에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글로 가보라고 말이죠. 그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 그 이병희 박사님이 어떻게 된 거니 이 환자를 좀 맡아서 돌봐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선생이 그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치료를 받고 그 나는 이제 소개해 줬으니까 잘 됐다 하고서 이제 좋은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있었죠. 그리고 한 반년, 1년 가까이 지난 것 같아요. 지났는데 늦은 밤입니다. 12시, 1시쯤 돼 보이는데 전화가 왔어요. 밤중에 누가 전화를 걸는지 모르겠다고 전화를 받았더니 나보고 좀 말이 거칠어요. 그리고 아니 당신이 김영석 교수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 이병희 박사님 선생 이병희 박사 통해서 환자 소개해 주셨죠. 그래서 그렇다고 말이죠. 나를 고칠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좀 맡으라 그래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래요. 그 내가 이상하다 싶어서 병이 그렇게 중합니까? 그랬습니다. 병이 그렇게 중합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가 나보고 뭐라는 거 아니 그 환자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려야 병이 낫겠는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됐냐니까 나 때문에 믿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서 다시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가만 듣고 보면 그 의사가 민구하니 잘못된 종교 때문에 생긴 병이다. 그 무책임하게 이렇게 전도만 하고서 병원에만 보내면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자를 많이 보니까 화가 나서 술을 좀 마시고서 나한테 항의해요. 뭐 내 잘못이 내가 인정해야죠.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말이죠. 이 선생이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기도 많이 하면 병이 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좀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자꾸 뭐라고 하니 새벽 기도에 나와야 합니다. 성경 공부 나와야 합니다. 또 저녁 수요 예배 나와야 합니다. 수요일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헌금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할 사람 손들라고 말이죠. 그 이분이 지금 정신이 약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합니다. 좀 많이 자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정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니까 그걸 감당하니까 병이 낫지 않게 돼. 약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민구하니 잘못된 종교 지도자 때문에 이런 환자가 생기는데 이건 당신 같은 사람이 책임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항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좀 보수적인 교회 나가는 거야. 일요일만 되면 하루 종일 교회 와 살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다니지 말고 다른 교회 가라고 말이죠. 그리고 좀 건전하고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교회 목사님을 내가 찾았습니다.
찾아서 이런 환자가 있는데 편안하게 좀 해달라고 주님의 은총과 사랑만 깨닫고 많이 쉬게 해달라고 환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 그래 글로 바꿨어요. 바꾸니까 그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내가 미리 얘기해서 하니까 말이죠. 교회는 일주일에 2번만 나오세요. 정주 예배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고 싶다 하는데 새벽 기도에 안 나오지 말고 사는 거 괜찮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예수는 당신이 편안히 쉬길 원하지 고통받기 원하지 않을까 하시라. 그래서 바뀌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분도 나한테 오지 않고 나도 몰라요. 그래서 못 만났어요. 한 20년 동안이나 거의 못 만났어요. 근데 한 번 내가 광화문에 무슨 그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 갔다가 이제 강연을 하고서 나오는데 내가 강연 끝나고도 모임들이 계속되는데 나한테 나오는데 따라왔어요. 그 얼굴 보니까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날 잘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저 이배 박사님한테 소개받았던 놈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학교에 계세요. 그랬더니 한 정년퇴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건강은 어떠시고요? 그랬더니 건강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불편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 교회는 어떡하세요? 그랬더니 교수님 가시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이 하는 대로 했습니다. 다 맺겠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안 나와도 괜찮고 내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이죠. 긴 기도 드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만 듣고서 편안히 자시라.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교회에서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제 괜찮은데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가연회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적인 생활의 변화가 다 다르죠. 신체는 다 똑같이 태어났는데 정신적인 생활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제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요.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모든 사람이 걸릴 수 있는 이자 그 선생과 같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심리학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생을 보고서 얘기하고요. 또 연세대학교에서 상담소를 냈습니다. 학생 상담소 하는데 보니까 그렇게 환자가 많습니다. 그 학생들이요. 남한테 얘기 못하는 불안증이 있고요. 가정으로 고통이 있고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육이라고 하는 게 민관이 사랑이다. 이 학생들을 그래 사랑하는 데 있단 말이죠. 결국 이제 그걸 느끼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프로이드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민관이 우리의 이제 의식구조라 그러죠. 정신 인간은 신체가 아니고 정신이라고 그랬죠. 대뇌가 있죠. 대뇌 뇌에서 나오는데 정신이라는데 이 정신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원래 이제 이거 인간의 생각 의식구조면 이게 의식구조면 그게 85%쯤은 밑에 깔리는데 그 무의식 상태입니다. 잠재 의식입니다. 그리고 위에 요만큼이 이제 의식입니다. 그만큼이 의식인데 그 의식 가운데 또 3분지는 그 일반 의식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일반 의식이고 내가 나를 지배하고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 의식은 초아의식. 내가 나를 병도 고치고 초아의식은 요 마지막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식이라고 어떤가 빙산이 바다에 떠 있을 때 대부분 바다 물속에 있습니다. 그건 무의식입니다. 잠재의식입니다. 의식은 있지만은 자기가 창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의식은 뭐가고 빙산이 이제 바다 위에 떠 있는 그건데 그 가운데 대부분이 우리 공부도 하고 사람도 사귀고 이런 데 모임에서 사는 거 의식입니다. 그리고 밑에 조금 남은 거 요것이 불구하니 내가 나를 지배하는 거,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그 프로이트가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꿈은 어떤 거냐? 꿈은 이 바다 속에 잠겨 있는 잠재의식, 무의식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상한 꿈을 꾸고 나게 되면 오늘 이런 일이 있으려는가 보다 그러고요. 꿈꿀 때는 옛날 사람도 만나고 뭐 세상 떠난 사람도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의식 상태는 그 안에 잠재의식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고하니 욕망입니다. 뭐야 성적인 욕망에 대해서 남자를 사랑하고 싶다, 여자를 사랑하고 싶다, 돈 벌고 싶다, 권력을 가지고 싶다 하는 그 욕망이 바다 속에 있고 그건 아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삶이 불행해진다 하는 건 이 의식이 지식으로 배워서 가지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라. 그거 가르쳐준 건 요거 조그마한 초화의식입니다. 금제 목사님이나 스님이 제자들이나 교인들에게 설교하거든요. 그럼 요 초화의식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선 누구하니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성경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의식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다른 사람 만나고 세월이 지나게 되면 그 없어지고 맙니다. 그게 없어지고 마는데 뭐 올라오는 거 아니? 잠재의식이 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이제 뭐 부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초화의식을 가지고 의식이 바뀌니까 신앙도 가졌다. 나는 만큼 거듭났다 생각하는데 잠재의식이 올라오게 되면 무너집니다. 그게 다시 돌아갑니다. 제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나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도둑이 있었습니다. 그 도둑인데 아주 뭐 한때 질문에 많이 떠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 목사가 되니까 그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목사가 됐다고 알려주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얘기 듣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목사 일을 그만두고서 일본에 가서 말이죠.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 잡혀가지고서 문제가 돼서 다시 한국에 왔을 때 물건이 옛날 도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제 그 물건이 그 설교 듣고 내가 거듭났고 새로 태어난 줄 알았는데 사회생활하는 일반적으로 살고 그 못 내려오거든 드니까 어떤 거아니 애국 같은 데 가면 자유로우니까 도둑질 또 하고 그랬습니다. 그 잠재의식입니다. 그런 거 정신병, 불안병이라고 하는 걸 왜 새기는가? 초화의식이 의식 보고서 이렇게 해라, 남을 도와줘라, 이웃을 사랑해라, 욕심내지 말아라 다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받아들입니다. 근데 내 욕심은 안 그렇습니다. 또 뭐 물건 훔치고 싶고요. 또 누가 욕하고 싶고요. 원수를 만들고 싶고 그 중가운데서 의식과 무의식 잠재의식이 자꾸 갈등을 느낍니다. 그걸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아까 그 선생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모르고 있지만은 이 프로이트의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다 우리가 환자입니다. 환자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늙으면 또 나타나고요. 어렸을 때 나타나고요. 장년기에는 조정합니다. 근데 그걸 나타나게 되니까 그걸 건지지 못하면 환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그런 때는 어떻게 하느냐 걱정입니다. 꿈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 프로이트에게서 본 그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자 환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 환자가 있는데 불안증이죠. 노이로제에 걸렸습니다. 그 의사는 그 정신 분석하는 의사를 믿고 하니 뭐 그저 만나서 얘기합니다. 쭉 얘기하는데 그 여자가 뭐 이러고 하니 제가 어젯밤에 좀 꿈을 꿨다고 말이죠. 그 무슨 꿈을 꿨냐 말이죠. 영화관에 있는데 영화를 봐야겠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너무 일찍 와서 사람이 없더라고 말이죠. 돌아가지도 못하고 기다려야겠다 그래서 그 앉아 기다렸다고 말이에요. 아무도 오지 않더라고. 그런데 이제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돌 나가야 될 것 같다 하고 보는데 나오다 보니까 저 뒤에 옛날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그 앉아서 나를 보고 있더라고 말이죠. 그게 봤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의사가 이제 뭐라고 하니 당시 걸린 병은 그 남자를 사랑했는데 조금 더 기다려주면 되는 건데 좀 더 기다려주면 되는데 너무 일찍 그 남자를 떠나보냈다고 말이죠. 그게 항상 몇십 년, 이제 20년 동안 어려움 죽으니까 고통이 된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진단해 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주 이게 우리 생활이 아주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새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고 하니 뇌를 연구하는 의사들, 학자들하고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이게 참 어렵다, 이상하다 하는 게 느낍니다. 내가 이제 느끼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아내가 이제 뇌졸 쪽으로서 의식을 쓰러지는데요. 세브란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의사가 나보고는 얘기 안 하고 자기 동창 의사의 내 사위가 있는데 그 내 사위한테 설명해 줬습니다. 뇌 수술을 내가 해봤는데 다 설명하면서 맹구하니 아마 회복은 되더라도 말을 못할 거라고 말이죠. 말을 못할 거라고. 근데 내 사위는 얘기 들으니까 그걸 알았습니다. 근데 나는 그걸 모르죠. 나는 그걸 모르는데 다 의식을 잃어버리고 오래 있다가 점점 깨어나기 시작하더니 깨라고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누구지도 알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을 못합니다. 그 내가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 내가 내 사회 보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 시를 말을 못하냐 그랬더니 설명해 준대요. 우리 뇌 부족 가운데 수술할 때 그 건드려서는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피가 들어갔습니다. 그걸 수술하고 나니까 이미 때가 늦었기 때문에 고개는 잘못됐으니까 그걸 민구하니 어느 기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20년 동안 사는데요. 말을 못했습니다. 듣기도 하고 그런데 말을 못하니까요. 그리고 아주 내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랬습니다. 그 요새 치매 환자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수술하는 사람들은 의사들은 민구하니 어디가 기능이 나빠지면 뭐 못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미비하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알게 되면요. 이 사람의 삶다원에 겁이 납니다. 어떡하나, 안 돼, 겁이 난대요. 근데 내가 이제, 나도 이제 한가로서 쭉 살아보니까요. 내가 이제 한 가지 느끼는 거인데, 그건 뭐인고 하니, 신체는 꽃 같습니다. 꽃 같습니다. 여성들은 22살까지가 가장 신체가 성장하면요, 더 못하고요. 남자들은 24살까지 성장하고는 더 성장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쭉 40까지 연장되고는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누구나 다 꽃 같습니다. 제가 서대문구에 사는데요. 박찬숙 그 여자 농구 선수가 옛날에 있었죠. 정말 유명한 그 선수입니다. 지금 서대문에서 이제 여자 농구팀 이끌어주고 그런데요. 그 한번 텔레비전 보니까 그 여자 선수가 은퇴합니다. 그 몇 살에 은퇴하는가 보니까 26살에 은퇴합니다. 이제는 더 못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한 말이면 그만이 기술은 남아있어서 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오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끝난다고. 그러니까 신체가 늙는 건 다 꽃 같습니다. 그런데 정신은 얼마나 오래 가느냐. 그거 늙지 않습니다. 그거 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수를 있을 때는요 60세만 되면요 해갑됐다고 늙었다고 다 잔치하고 그랬다고요.
65세가 돼서 정년 퇴직하면요, 이런 나는 내 인생 끝났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 60에 늙었다는 사람 없어요. 70에 늙었다는 사람 없어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80쯤 되니까 내가 늙었나 하는 생각이에요. 90이 되니까요, 이제 늙었다고 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 일까지 끝내건 이제 난 이제 늙었으니까 끝내겠다 하는데 일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겨서 야, 이거 봐라, 정신은 안 된다. 95세까지 갈까 보다 하니까 그때 몸이 내려오니까 안 될 것 같아요. 97세가 되니까요, 신문에서도 내 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뭐 그래요. 그래, 야, 이거 정신은 97세까지도 안 늙는구나 말이죠. 그리고 99세가 되니까요, 동아일보 무슨 조선일보에서 칼럼 써달라고 그랬었는데 그 조선일보에서 나온 건 책이 한 건데서 중국어로 번역이 되고요. 요 며칠 전에는 중앙일보에 쓴 게 또 책이 돼서 나와서 이제 뭐 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90에 내가 안 늙은 고연히 늙었다고 생각했구나. 늙은 내 몸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가볍게 산다고 하는 게 뭔가 말이죠. 신체만 따라 살고 우리 몸이 원하는 욕망에 따라 살면 인생의 3분의 1밖에 못 살아요. 그 대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쭉 살면 3분의 2까지 살아요. 그 다음에 내 정신은 늙지 않았으니까 나에게 주어진 책임은 감당해야겠다고 사는 사람은 저와 100세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물질에서부터 단체포로 태어나서 식물에서 동물에서 인간이 됐든지 또 구약에 나오는 것 같이 신이 인간의 창조해서 피조물이 됐든지 그건 우리가 몰라도 괜찮은데 정신적인 가치가 신체적인 가치를 평가하고 결정짓는다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은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요. 행동부터 하는 게 그건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한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서 함께 사는 거, 그 정신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정신이 앞선 사람은 무한히 정신적 가치를 주는 사람, 그거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내가 그 인간 가운데 하는데 인간은 정신적 가치를 받아서 남에게 많이 주는 거다. 그런데 종교, 기독교 같은 거를 왜 우리가 받아들인가, 또 불교를 왜 믿는가? 그 사람들은 무한히 남에게 주는 능력, 주는 교훈, 또 그 주는 삶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가장 고귀하게 사는 단계가 그런 단계들이 있다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생활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은 항상 정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다시 태어날 수 있고요. 또 늙어서도 다시 태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이 자기 완성, 자기에게 주어진 마라톤의 결승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인데 이제 그런 인간이 밖에 나올 때 다른 사람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건 인문학이 아니고 사회과학에 독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다음 세트에 기회가 지게 되면 좋아지고요.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